안녕하십니까. 아빠관리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특례수학 기출문제 항공대편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2차 방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우리는 그냥 저절로 f의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9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f의 3이 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fx는 최고차가 2차. 이걸로 만든 2차 함수가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 값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fx가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꼭지점 x좌표를 2로 놔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식을 다음과 같이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조건이 두 개겠네요. 첫 번째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결과 1이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9a 더하기 b가 1 되겠죠. 두 번째는 x값 대신에 3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9다. 3 대입하면 3 빼기 2는 1 제곱하면 1 a 더하기 b가 9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두 식을 연립해 볼까요? 자, 그러면 빼버릴게요. 그럼 8a가 마이너스 8이므로 a 값이 마이너스 1. 그렇다면 b의 값은 저절로 10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값을 찾고 싶습니까? 최대값. 그 값이 b가 되잖아요. 그래서 b의 값이 최대값. 정답이 4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fx는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1, x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어허. 자, 이거 뭡니까? 또 나머지 정리가 나왔네요. 그쵸? 자, 현재 f의 1이 1이죠. f의 0이 0이죠. 자, 이때 당시 fx 빼기 1의 세제곱을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식을 한번 써보면 어떤 당식 fx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이 있는데 이것을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몫이 뭔가 있겠죠. 그 다음 나누는 식이 몇 차입니까?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1차로 쓰는 게 낫겠죠. 결국 우리는 a값과 b값을 구해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x값 대신에 1을 넣었을 때가 x값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값을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갈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넣어야 되겠죠. f의 1 빼기 1의 세제곱은 1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f1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1 빼기 1의 세제곱이죠. 얼마입니까? 0이 된다. 두 번째는 이번에 x값 대신에 0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f0 빼기 1의 세제곱은 여전히 이 부분이 0이고요. 0 넣으면 b의 값이 되겠죠. 그런데 f0이 얼마? 0. 0. 그럼 0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하면 b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아하 a 값은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를 이제 구해낼 수 있다. 여기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인데 a가 1,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1 정답 1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갈까요? 자, 3번입니다. 자, 자연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는 0이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일단 A, B는 자연수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고요. 자, 2차 방정식에 뭡니까?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구나. 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B의 제곱 A인가요?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0과 8 사이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자,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이번엔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판별식 t가 0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 결과가 0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하면 b의 제곱이 2a 곱하기 a 빼기 3이다 이런 거겠죠.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b-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보시면 ab가 무슨 수? 자연수래요. ab가 자연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값이 1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7까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 값 대신에 1부터 차례로 대입하는 거죠. 그때 b의 제곱, 어떤 수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단 1과 2는 대입할 수 없어. 3까지 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3까지 대입하면 a 빼기 3이 0이거나 음수이기 때문에 b의 값이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일단 생략. 그럼 4를 넣어볼까요? a 값이 4라면 b의 제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1. b 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되네요. 자, a 값이 5, b의 제곱은 2 곱하기 5 곱하기 2. 역시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됩니다. a 값이 6, b의 제곱은 2 곱하기 6 곱하기 3. 이거는 6의 제곱이 되네요. 어허, 따라서 b의 값이 6이 되겠죠. 당연히 a 값 대신에 7을 대입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과 b 값은 얼마가 된다? a 값 6, b의 값 6. 그래서 b에서 a 값 빼면 얼마? 0이 됨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정수 PQ에 대해요. 이번엔 PQ가 정수구나.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또 판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또 해봐야 되겠죠? 이거 x 앞의 개수가 짝수네요. 따라서 우리는 4분의 d 마이너스 p의 제곱 빼기 ac 이게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정리하시면 p의 제곱에 마이너스 q의 제곱은 q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9가 되겠죠. 그 다음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2px 빼기 q의 제곱 더하기 4의 최소값이 3보다 작다. 자, 어떤 2차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값이 주어졌습니다. x에 대한 특별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결국은 꼭지점에서 갖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4 x 빼기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때 최소값은 이 값이 최소값이죠. 결국은 이 최소값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4가 3보다 작다요. 자, 마이너스 p의 제곱 q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3을 왼쪽으로 옮기면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을 연립해보면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9보다는 작은데 1보다는 크다.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 PQ는 무슨 수다? PQ는 무슨 수다? 정수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값도 정수요. 이 값도 정수니까 결국 이 값을 더하면 정수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가능한 정수가 얼마부터 얼마입니까? 2, 3, 4, 5, 6, 7, 8이잖아요. 그쵸? 2, 3, 4, 5, 6, 7, 8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P값과 Q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걸 일일이 P의 값과 Q의 값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난, 즉 우리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만 이용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원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원은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1인 원을 그리고요. 두 번째 원은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9인 이와 같은 원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두 번째 원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원이냐면 다음과 같이 중심을 원점으로 갖고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얼마냐면 1이고요. 하나는 3인 이와 같은 원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시면 결국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1과 9 사이에 있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값들 조합을 찾아내라 이거거든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원점이고요. 이렇게 하얀색 B급 친 부분에 있는 정수들의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점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 위에 여기 있는 1,1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게 1이고 1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이 2네요.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것도 1,-1도 합이 2겠죠. 역시나 마이너스 1,-1도 합이 1이겠네요. 2겠네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도 합이 2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오, 그렇구나. 자, 이와 같은 개수가 일단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제가 그림을 너무 촘촘하게 그렸는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있겠죠,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2. 그럼 여기 2,0 가능하죠. 0,2 가능하죠. 마이너스 2,0 가능하죠. 0, 마이너스 2 가능하죠. 그 다음 또 어떤 점이 가능할 거냐면 2,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을 넣어보시면 합이 5죠. P의 값이 2, Q의 값이 1. 2,1이 가능하면 마이너스 2,1 가능할 것이고 여기 가능할 것이고 여기 가능하겠죠. 맞죠? 또 뭘 넣어볼 수 있겠어요? 2,2도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2의 제곱, 2의 제곱. 얼마입니까? 8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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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래서 이걸 조금만 친절하게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좌표축이 있을 때 1, 2, 3, 1, 2, 3, 1, 2, 3, 1, 2, 3. 원래는 원을 정확하게 그렸으면 두 번 그릴 일이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어디가 있냐면 1,1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가능했죠? 하나 둘 셋 가능했죠? 1,2도 가능하겠죠? 여기도 가능하겠죠? 여기도 가능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점들이 현재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고민할 게 뭐가 있냐면 3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3을 넣어보세요. 3을 넣으면 벌써 얘가 9가 되기 때문에 x값이나 y값이 3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점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의 개수일 겁니다. 그럼 세볼까요? 여기 5개, 여기 4개, 여기 2개, 여기 4개, 여기 5개. 총 몇 개가 됩니까? 20개가 답이죠. 20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P하고 Q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다고요.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5번 가볼까요? 자, 5번입니다. 음료수 한 개를 정가에 2,000원씩 정가가 2,000원입니다. 판매했더니 하루에 200개씩 팔렸대요.
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살짝 내렸습니다. X1을 내렸대요. 자, 그럼 내린 가격을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정가가 2,000원이었는데 X1 내렸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땐 팔린 개수가 더 팔렸답니다. 이만큼을. 개수를 구하시면 원래는 200개 팔렸는데 얼마가 5분의 1x가 더 팔렸답니다. 자, 이때 음료수 한 개 원가가 400 빼기 5분의 x원이다. 이 원가가 왜 제시가 되어 있는지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때 하루 총이익이 최대가 되는 음료수 판매액. 보통은 우리가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보통은 총 판매액이라고 문제를 제시하거든요. 교과서에서는 보통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총 판매액이 아니라 이익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 판매가에서 총 원가를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놔요. 일단 총 판매가는 한 개의 가격에다가 팔린 개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0 빼기 x 한 개의 가격에다가 팔린 개수, 이게 총 판매가가 될 겁니다. 그럼 총 원가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개수는 똑같을 텐데 가격만 원가를 적용하면 되죠. 원가가 여기 있다고요. 얘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원가는 똑같은데 원가가 틀리죠. 가격은 틀린데 팔린 개수는 똑같다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최대가 될 때 음료수 한 개 판매 가격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가격은 이 가격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얘가 최대가 될 때의 무슨 값을 구해서 x값을 구해서 그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방법은 그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개하려고 봤더니 조금 분수 때문에 귀찮아졌네요. 일단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일단 이걸 같이 먼저 써버리고요. 이 식에서 빼죠. 이 식을 빼보면 2000 빼기 400은 1600이고요.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5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x가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식이 복잡합니다. 계산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4x 제곱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160x 이렇게 곱하시면 320x 더하시면 160x 그리고 200 곱하기 1600은 320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32만.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5분의 4에 x제곱에 이게 160이 되려면 안에가 4분의 225 곱하기 16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00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야 계산하시면 이게 40에 4 곱하면 160 되네요. 얘는 500의 제곱에 빼기 500의 제곱에 뒤에 32만이 이렇게 있겠다. 얘를 결국 표준을 고치면 마이너스 25분의 4에 x 빼기 500의 제곱에 뒤에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죠. 뒤에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x값이 중요한 거라고. 판매 총 이익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총 이익이 최대일 때 그때 x값이 얼마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x가 500일 때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뒤에 걸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50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2000 빼기 500이니까 그때 음료수 가격은 얼마다? 150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이었습니다. 6번 갈게요. 자, 실수 AB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다. 자, 고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죠. 방금 전에 했던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셔. 자, 우린 이와 같은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존재하는 이 계수들이 모두 다 실수더라. 자, 근데 실계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우린 저절로 다른 한 근을 구해낼 수 있다. 또 다른 한 근을 구해낼 수 있다. 또 다른 한 근은 이 근의 켤레복소수다. 근데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즉
3차 방정식의 세근을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리고 알파라고 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자, 6번입니다. 자, 실수 AB에 대하여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에 한근이 1 플러스 i다. 이때 여기 등장하는 a,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실계수 방정식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실계수 방정식은 말 그대로 계수가 실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실수 A, B 나와 있잖아요. 다음과 같은 실계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 즉 켤레복소수입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새로운 한 근을 알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 값과 b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까요? 3차 방정식의 ax 세제곱, bx제곱, cx, d는 0.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첫 번째, 세근의 합은 최고차의 계수분의 2차의 계수 마이너스. 두 번째, 두 근의 곱의 합은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세 번째, 세 근의 곱은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 근의 합, 세 근을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2 플러스 알파죠. 그게 1분의 2차의 계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죠? 두 번째는 두 근끼리 곱의 합. 이렇게 곱하시면 2가 되죠. 이렇게 곱하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 i. 이렇게 곱하시면 알파 빼기 알파 i. 이 값이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우리 알파 i가 없어지면서 뭐라고 정리가 되냐? 2 플러스 알파가 b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위에 있는 게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고. 그쵸? 2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2알파가 b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세근의 곱입니다. 아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였다고요? 2였다고요. 거기 알파를 곱한 게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식하고 3번식을 좀 볼까요? 1번식과 3번식을 보시면 1번식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a 빼기 2죠. 맞죠? 3번식에서 보시면 2알파가 마이너스 빼기 a네요. 그럼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2알파가 알파네요. 알파가 0이구나. 즉, 세 번째 근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알파가 0이니까 2 더하기 0이 마이너스 a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알파가 0이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럼 b의 값 얼마? 2.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더하기 b는 2, 마이너스 2랑 2를 더해야 되니까 0. 정답 3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자, 7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의 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2차 함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랑 위로 볼록인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여기가 될 것이고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 부등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아니라 요런 거리구나. 즉 요렇게 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차 함수인데 y는 f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까요? 이때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첫 번째 f의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우리가 비록 단어는 2차 부등식이지만 우리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x 빼기 1.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어진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1은 어디로 갈까요? 2로 가겠죠.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그림 유지가 될 거라고. 됐죠? 자, 근데 뭐래요? 0보다 크답니다. 아, 이번엔 0보다 큰 걸 구하랍니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따라 첫 번째 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f에 마이너스 x 빼기 3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fx가 있는데 f에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소리는 y축 대칭을 했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이동 중에서 y축 대칭하면 x가 x 마이너스 x로. 그다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됐다는 것은 아까도 썼지만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결국 두 번째 있는 이 함수는 처음 주어진 함수를 y축의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가 뭐 어떻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축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드리면 마이너스 2와 1 한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0.5니까 y축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일까요? 이 값이 얼마일까요? 자,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오는 값은 2가 될 것이고요. 원래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쪽에 오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어떻게 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3만큼 이동하면 2고요. 2가 3만큼 이동하면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왼쪽식입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하 우리 구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작거나 같다니까 등호 포함. 결국 x값의 범위는 2 이상 5 이하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통범위 찾아볼까요? 이거랑 얘 공통범위 찾으면 결국은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차피 2차 부등식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고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fx를 이렇게 놓는 거지. a에 x 플러스 2에 x 빼기 1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렇게 놓고 해서 구하시면 얘가 될 거고. 여기는 첫 번째 식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f의 x 빼기 1은 여기다 x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대요.
x가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될 것이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는 거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 1로 밖으로 끄집어 내버리면 둘 다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x 빼기 5, x 빼기 2가 되지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요. 따라서 a 값은 양수니까 이걸 만족한 x 값의 범위는 2 이상 5 이하다. 이렇게랑 같은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더 빠른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자신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가 하나는 b, 마이너스 6이고요. b가 1, a입니다. 자, 이걸 이은 선분 ab가 있는데 ab가 x축에 의해서 2대 1로 4분이 된대요. 2대 1로 4분이 된답니다. 또한 두 점을 2대 1로 외분한 점은 또 y축에 있대요. 아, 무슨 말일까요? 선분 ab가 있는데 ab를 2대 1로 내분하면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니까 이 2대 1로 내분한 점의 y좌표가 0이 되겠구나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두 점을 2대 1로 외분했을 때는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구할 필요가 없이 내분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외분점의 무슨 좌표, x좌표만 구해서 그 값이 0이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걸 2대 1로 내분합시다. 내분점에 우리는 y좌표만 필요하다고요. y좌표를 구하시면 2대 1로 일단 내분하면 분모는 2 더하기 1일 것이고요.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서 y좌표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0이다라는 거죠. 그럼 분모는 3이지만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 이때 a 값을 구하시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외분점의 x좌표가 0이니까 x좌표만 구합니다. 외분했으니까 2 빼기 1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엇갈리게 곱한 다음에 이번에는 빼야 되겠죠. 내분점일 때는 더했고 외분점일 때는 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0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x좌표를 했으니까 제가 이상한 걸 했네요. y좌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x좌표를 해야 한다고요. 2 곱하기 1, 2. 1 곱하기 b, 이걸 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분모는 어차피 1이어도 곱하면 0일 거니까 이때 b의 값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하면 3 빼기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1이 됨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두 점에 a, b가 있는데요. a는 1,2고요. b는 7,2입니다. y좌표가 같네요. 자, 이걸로부터 거리가 1대2로 일정한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유명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x축, 이게 y축.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a 좌표가 1,2라고 해봅시다. b의 좌표가 7,2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걸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은 어떻게 찾냐?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선분 AB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1대2로 내분한 점을 찾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잖아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6인데 6을 1대2로 내분하면 이렇게 3이 있을 때 3,2가 바로 1대2가 됩니다. 여기가 2, 여기가 4니까 1대2가 되겠죠. 이게 내분점. 이걸 P라고 한번 넣을게요. 내분점을 P. 자, 마찬가지 1대2로 외분한 점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니까 1대2라고 하면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6이니까 이만큼이 6이라면 이만큼도 6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2. 즉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외분점이죠. A로부터 거리가 6, B로부터 거리가 12, 1대2가 되죠. 이때 P하고 Q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려낼 수가 있죠. 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원을 뭐라고 하냐?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즉, 두 점 A, B로부터 거리가 1대2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은 바로 현재 보시는 이 주황색의 원이다. 1대2로 내분한 점과 1대1로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중심과 반지름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중심을 일단 찾으시면 마이너스 5하고요. 3이니까 한 가운데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좌표는 2로 일정하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가 되겠죠. 4. 여기서부터까지가 8이니까 4. 아래쪽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위로는 이렇게 해서 6이 되겠죠. 6. 여기가 6,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좀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에 접한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볼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합시다. 이게 y축에 접하나요? 아니죠. 딱 봐도. 기억 아니고요. 니은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위로 2만큼 쭉 올리면 6이 어디로 바뀌겠어요? 8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2가 어디로 바뀌겠어요? 0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x축에 접하겠네요. 니은 맞죠. 자, 지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번에 아래쪽으로 6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아래쪽으로 6만큼 가면 마이너스 8 될 것이고요. 6이 아래쪽으로 6만큼 가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 역시나 x축에 접합니다.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 자, 리을 점 마이너스 4,6에서 이 도형 위의 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1이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4는 여기 있겠죠. 6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됐죠? 이 점에서 이 도형 위의 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잡나요? 우리가 보통 이 원의 점에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이 최단 거리죠. 반대로 최장거리는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된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점 마이너스 4,6에서 원의 중심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2였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6 빼기 4, 4의 제곱은 16. 이거 결국 20,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최단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5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 4. 따라서 그걸 빼는 얼마? 1. 최단 거리 1이 맞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리을까지도 맞네요. 결국 9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정답이 몇 번?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중심이 3,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을 지나는 직선이 있네요. 현재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3,3이니까 중심이 여기 있다면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원이 있고요. 그 다음 7,0이니까 7,0이 7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원 위에 있는 점,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를 뒤로 갑시다.
이때 뒤의 값이 최대가 될 때 가장 길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이때 그 직선 7,0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직선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을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이때 이 원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d에다가 방금 전에도 했지만 반지름의 길이를 더할 때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된다고요. 그럴 때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점에서 원에 접하는 이와 같은 직선과 평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직선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이 직선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직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이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과 직교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난 이 선분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7,0까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죠. x값의 증가량은 4죠. y값의 증가량은 3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원의 중심과 a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이거랑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직선 L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3분의 4가 돼서 정답 얼마? 2번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0번이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 11번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집합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9까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3하고 5를 원소로 갖고 있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과 6과 7을 원소로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는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편리하겠죠.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167이니까 167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A는 3, 5입니다. 근데 3, 5가 여기에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현재 전체 집합 원소 1부터 9까지 중에서 167은 여기에 있다. 3과 5는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머지 원소들이 있죠. 나머지 원소라고 하면 2하고 1, 2, 3, 4, 5, 6, 7, 8, 9. 이 4개의 원소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없다면 2, 4, 8, 9는 어디에도 없어. 그렇다면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네요. 집합 B는 원소 2, 4, 8, 9를 반드시 포함하고 1, 6, 7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집합 U의 부분 집합인 거죠. 즉 집합 B는
3을 포함할 수도 있고 3을 원수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5를 원수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즉 B는 반드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2, 4, 8, 9는 원수로 갖고 있어야 돼. 여기에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결국은 집합 B의 개수는 뭘로? 3과 5를 원수로 갖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나열해 드릴 수도 있죠. 나열해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얘는 이거, 두 번째는 이 집합에다가 여기 3이 들어간 거, 세 번째는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거, 네 번째는 여기에 3과 5가 다 있는 거. 2, 4, 8, 9는 원래 갖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3과 5를 원수로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즉 2의 제곱의 개수 총 4개랑 똑같다. 이렇게 우린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요. 둘 다 1차 함수죠. 다만 gx의 y절편을 현재 모릅니다. 이때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 서클, f의 1이 f 인버스 1이다.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즉 g 서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쓰는 거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앞에 f가 있고 뒤에 f가 이렇게 있네요. 왼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되죠. 결국 얘는 g 서클 인버스, g의 인버스 서클 f의 1 이게 되는 거죠. 얘를 구합시다. 그럼 g의 인버스 f의 1의 값을 구합시다. 자, 1을 fx로 대입합니다. 그럼 2 곱하기 1 더하기는 얼마입니까? 3이니까 g의 인버스 3이죠. 자, 정리하면 g의 인버스 3이 f 인버스 1과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 또 f의 인버스 2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f에다가 x값 대신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그 결과값이 1이 된다. 이때 이 a값이 얼마냐? 그걸 우리는 f 인버스 1이라고 한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값은 얼마면 돼? 0이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f의 인버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구나? 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를 정리하면 g의 인버스 3이 얼마라고요? 0이다라는 거죠. 자,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의 인버스 3이 0이라는 것은 g의 얼마가 얼마라는 뜻일까요? 0이 3이다라는 거죠. g의 인버스 3이 0이라는 말은 g의 0이 3이다. 따라서 주어진 gx에다가 x값 대신에 얼마? 0을 대입했을 때 0 대입하면 a제곱이고요. 그 결과가 3이라는 거죠. 그럼 a값은 하나가 루트 3,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 중에 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루트 3,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인데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지만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수원의 마지막 세 번째 단원 수열 파트에 있죠. 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다시 가로 열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플러스 1을 계산했더니 그 결과가 50이더라. 우리 겁먹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계산. k가 1일 때 1부터 m까지 더할 때 k 플러스 1을 더하시오. 이걸 우리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k는 1부터 m까지 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1. 자, 우리 시그마 k는 어떻게 되죠? 2분의 m의 m 플러스 1 플러스 1을 m번 더했다 플러스 m. 정리하시면 2분의 1에 m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m 더하기 또 m이 있으니까 2분의 3m이 되겠죠. 2분의 1 m 더하기 m은 2분의 3m.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m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m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두 개로 나눠서 쓰면 m이 1부터 n까지 m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자, 또 계산합니다. 자, 2분의 1의 시그마 m제곱은 6분의 n의 m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마찬가지 2분의 3의 시그마 m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결과가 얼마다? 50이다. 자, 이걸 계산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전체를 곱할 수밖에 없잖아요. 곱해야 되겠죠. 곱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양쪽에 12를 곱합니다. 12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네요.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12를 곱했습니다. 쌍쌍 총 3 되겠죠. 그럼 3, 3은 9 n에 n 플러스 1. 자, 50 곱하기 12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600이 되겠죠. 자, 이걸 참 그렇죠. 인수분해 할까요?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네요. 그럼 n에 n 플러스 1 앞에 2n 남고 1 남고 뒤에 9 남고 이게 600.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2n 더하기 10 되겠죠. 자, 양쪽을 2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5가 2로 나누면 300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500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꼴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300은 5 곱하기 6 곱하기 10인가요? 30 곱하기 10이니까. 잘 보시면 5하고 10의 차이가 5고요. 5하고 6의 차이가 1이니까 이렇게 1을 이렇게 5 차이 나니까 정확하게 우리 n의 값이 얼마구나? 5구나. 이와 같은 걸 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14번이었고요. 15번 갑니다. 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3x 더하기 k제곱.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고요. 자,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4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자, 이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2, 3을 일단 지나네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일단 무리함수를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2, 3을 일단 지나죠.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려지죠.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에서 그려지겠네요. 그림이 이렇게 가겠죠. 0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이렇게 갑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쵸? 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자,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계속 만나죠, 이쪽에서. 그럼 언제 처음 만나나요? 바로 이렇게 이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날 때부터 만나서 쭉 K제곱이 어떻게 되면 돼요? 쭉 작거나 같으면 되죠. K제곱은 여기 있는 값이야. 왜? Y절편이니까. 이것보다 쭉 작으면 된다고. 아, 결국 이 직선이 얼마? 마이너스 2, 3을 지날 때를 우리가 먼저 구할게요. Y값 대신에 3을 대입하고 X값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다음 플러스 K제곱. K제곱이 얼마냐면 9가 되네요. 그럼 K값이 얼마야? 3인 거죠. 현재 우리는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3인 거죠. 됐죠? 이건 9예요. 9. Y좌표가 9니까. Y좌표는 9. K값이 3일 때 Y좌표는 9라는 거죠. 쭉 내려간다고 쭉. 그러니까 결국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K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죠. K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K값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결국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라고 하는 것은 1하고 2하고 3이 되니까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3개. 정답 1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대 총 30문제 중에서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부에서 나머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